누룩과 입국 이야기하는 게 이게 전통주 막 유행이나 이런 것처럼 한때 유행처럼 막 이렇게 이제 언급되기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지금은 전통주가 좀 차분해지고 진지해지는 방향으로 좀 흐르고 있다고 보거든.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 일각에서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가 난 의미 있게 보고 있냐면 정체성, 전통주 혹은 우리술이라고 부르는 이 술 정체성이 뭐냐 이거지. 엔키가 뛰어갔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 이제 그런데 근본적인 측면에서 이걸 좀 고찰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가령 독일 사람들 같은 경우에 와인이라고 칭하려면 자기네 땅에 난 포도에다가 그 포도를 씻어서도 안 되잖아. 포도 아래 물이 닿는 순간 거기는 와인으로 인정 안 되거든. 뭐 그런 거라든가 일본 사람들은 자기네 입국이랑 자기네 혐오랑 자기네 쌀 그걸로 빚어야 니온슈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하잖아. 뭐 프랑스 와인도 그렇고 데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메탄올이 얼마 정도 포함되고 그 용설란하고 다른 용설란 비율 이런 걸로 해서 어쨌든 자기들만의 고유한 술에 대한 정체성을 규정을 하거든. 국가에서. 그래서 그게 그렇게 되면 그것 자체가 그 문화를 내포하기도 하면서 마케팅 요소도 되고 경제적 가치도 만들고 세계 시장에 진출했을 때 오히려 그런 것들 자체가 홍보가 되거든. 고유함은. 그게 전통이지. 그러니까 그게 전통이지.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어쨌든 술은 재료하고 발효제가 핵심이잖아. 그러면 우리 술이나 혹은 전통주라고 부르려면 우리나라 술은 거의 다 사실은 곡주지 짤술이잖아 대부분. 뭐 버릇소주도 있고 뭐. 근데 뭐가 열매라는 거야? 그 열매잖아 씨앗. 그러니까 씨앗술이잖아. 곡주. 쌀이? 쌀이 그럼 씨앗이지 열매지 뭐 꽃이가. 한 번도 생각 안 해보면 이런 도시 여자 같으니라고. 생각 안 해봤다. 그냥 열매라면 무조건 과일만 생각하지. 그 벼에 붙어 있는 쌀알을 열매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쌀알이잖아, 그지? 그 벼에 붙어 있는 그 쌀알이지, 손씨. 그래서 그거를 도정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먹는 거고. 어쨌든 이제 재료 그러니까 주 발효의 원료가 되는 것들은 곡물로 우리나라는 정해져 있잖아. 우리는 쌀이지, 쌀.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우리 이 땅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방식은 누룩 발효란 그치. 말이야. 그치. 발효제가 있지, 우리는. 그래서 그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니까 우리 전통주나 우리 술이라고 표현했을 때 누룩이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 누룩의 지위와 역할 이거에 대한 규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확실히 해서 그게 문화 코드로서 숨고 나중에는 그게 이제 한국 술, 뭐 대한민국 술, 조선의 술, 뭐 이렇게 되면 그 고유한 정체성에 누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술의 정체성에 대한 규정의 핵심은 누룩이다 이거지. 그치. 근데 이제 지금은 입국으로 발효한 술들도 그 주세법상 전통주로 분류는 되잖아. 그러니까 이것 자체를 거부하거나 배척하자는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주세법상 입국으로 발효를 하고 뭐 와인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 간에 전통주로 되는데 본질적 의미에서 우리 술, 뭐 조선 혹은 대한민국 고유의 술이라고 했을 때 그건 이제 의미적인 영역에서 봤을 때 입국술은 따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붙여자는 술이 근대 술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통주의 개념에 물론 거기도 이제 100년씩 넘어가니까 근대에 만들어진 술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근대 술이지. 근데 100년이 넘어갔다고 전통이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하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아니, 그렇게 따지면 초밥이 우리나라 들어온 지 100년 됐잖아. 그러니까. 전통 음식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일식 요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0년 넘었잖아. 그걸 전통 요리라 하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아닌 건 아닌 거지. 근데 주세법상 이제 전통주
엄밀히 말해서 지역 특산주, 곡물 우리나라 곡물로 발효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규정 때문에 그렇게 국가에서는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준 거고 민간에서도 이제 그 술을 빚을 수 있게 뭐 전통주를 빚을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건데 엄밀하게 좀 규정을 하고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 이거지. 전통주의 기준을 좀 달리 그래서 해야지. 전통주가 뭐 명인이 만들거나 뭐 민속주가 있거나 지역 특산주가 있잖아. 거기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층위를 나눠가지고 그치. 재료를 국내 것, 그다음에 전통 방식의 발효에서 핵심은 누룩 발효이냐 아니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전통주도 층이나 구분을 나눠서 뭐 외국도 자기네들 술에 대한 구분들을 하잖아. 자기네 땅에 나온 술들에 대해서 우리도 그렇게 해가지고 가장 한국적인 것, 가장 조선적인 것, 이 술이 뭐냐라고 봤을 때는 누룩 발효가 무조건 선행돼야 된다는 거지. 기준이어야 되지. 모든 게 다 그래야 되고 쌀로 빚는 거는 기본이고 국내산 쌀 그렇지. 그리고 지역의 쌀로 빚는 것도 기본이어야 하고 국내산 재료로 쓰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서 전통주의 기준을 좀 강화하자고 하면 정확히 하자고 하면 누룩을 어떤 걸 썼느냐가 핵심이지. 그러니까 발효제. 그러니까 발효제 강화한다라기보다 분명히 하자라는 거지. 그리고 기준을 좀 세워야 될 거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언제까지 이럴 거야. 전 세계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네 술, 자기 나라만의 술이라고 했을 때 나는 그 두 가지라고 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것처럼 재료에서 우리 것, 발효 방식에서 고유함. 이 두 가지를 갖춰야만 어떤 전통주를 표현적으로 할 수 있지. 뭐 기준적으로 그 나라 술이라 그 문화권의 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보거든. 좀 신경 써서 그리고 이제 그 가끔 사람들이 이제 누룩으로 빚으면 왜 매번 맛이 달라요라고 해서 누룩술의 한계를 이야기를 하잖아. 그런데 이제 이건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지만 와인은 매해 맛이 다른 걸 사람들이 오히려 즐기잖아. 자기 농장에서 이만한 게 올해는 이런 특징으로 나왔다라는 걸 오히려 홍보하잖아. 누룩도 그런 거거든. 근데 다만 와인은 1년에 한 번이니까 뭐 그런 재미가 좀 다르겠지만 누룩은 매번 빚을 때마다 그 조금씩의 누룩의 상태에 대한 차이가 있으니까 오히려 그게 재밌는 거지. 그게 단점은 아니라고. 그리고 누룩으로 빚어도 거의 비슷한 품질의 술이 나오게 하는 것도 가능해. 뭐 그건 이제 아니야. 옛날에는 한 10년 전에는 그럴 수 있는데 이미 10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그렇고 지금 모든 양조장들이 또 생각해봐야 되는 거는 승우 씨가 늘 강조했듯이 자기 술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자기 술이 나오는 것의 핵심은 발효제를 뭘 쓰느냐지. 자기 술을 개발하는데 누룩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공격의 대상이라기보다 그리고 또 누룩으로 쓰면 맛이 제한적이다. 뭐 일관되게 안 나온다. 이런 게 핵심이라기보다 오히려 독창적인 술을 만드는데 누룩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좀 더 들어가면 그래서 양조장별로 자기 누룩이 있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자기 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것도 맞는다고 보는데 그게 맞는 거지. 근데 가양주 수준이나 작은 규모로 양조장들이 여러 개 나와서 그 양조장만의 독특한 술들을 먹고 싶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맞는데 그렇게 되면 양조장의 일이 너무 많아. 그래도 그래서 나는 맞지. 그 양조장이 자기 누룩을 만드는 것도 할 수 있으면 좋은 거고 한쪽으로는 국가 차원에서도 그 곡자 회사들 있잖아. 전통 누룩 회사들 육성을 하고 키워서 그럼 당연히 그래야지. 양조장에 안정적으로 누룩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려면 국가 차원의 누룩균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연구가 이런 게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도 시작했다 이거. 근데 아직 국가 차원에서는 안 하고 있지. 아직까지도 그 발효균 연구나 이런 거 보면 대부분 입국이야. 그러니까 입국이어도 어쨌든 시작을 한 거지. 입국이어도 어쨌든이 아니고 그건 누룩이 아니잖아. 그러면 누룩술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어쨌든 국내산 발효제를 개발하기 시작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 발효 방식은 일본에서 만든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 거라고 싫다 그게 아니고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아니라는 거지. 출발점이. 그러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가려면 출발점이 메이드 인 코리아가 돼야 되려면
누룩에 대한 연구를 국가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 뭐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누룩에 대한 어떤 국가 차원의 방향, 문화적인 접근, 그리고 현실에서의 사용, 이런 것들이 돼야 전통주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그래야지. 자, 한잔해. 동글빵이는 뭐야, 그러면? 그래. 하여튼 입국 이야기, 누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이거래. 누룩 이야기 이제 마지막으로 그 우리를 혹시 국수주의자나 뭐 무조건 반회세 막 이런 느낌으로 이제 누룩 옹호론자들이 좀 몰리기도 하는데, 근데 엄밀히 이제 봐야 되면 일본 그 입국에서 쓰는 균들 뭐 백국, 한국, 흑국, 홍군 다 그 누룩 안에 있거든, 우리 전통 누룩에. 근데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분리해서 자기네들 생활 방식에 맞게 자기 식문화에 안착을 했잖아.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입국균을 국균, 일본균, 일본을 대표하는 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분리해서 자기네들 생활 방식에 맞춰서 일본균이라고 부르는 균을 사용하는데, 그걸 우리나라 전통주라고 표기하기에는, 그러니까 전통주로 분류시키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지. 이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웃기겠어. 어쨌든 자기네들 조상들이 100년 전에 그 찾아내고 만들어서 자기네 식문화에 안착시켜 놓은 걸 자기네들은 일본균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한국이라는 나라가 자기네들 전통이라면서 그렇게 쓰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보면 웃기기도 할 거야. 중국이 뭐 고구려가 자기네들 뭐 일부라고 주장하면 우리가 비웃잖아. 그런 거랑 같은 거지. 그러니까 입국으로 만든 술 자체를 거부하자는 게 아니고 전통주를 분명히 하자라는 거지. 이제 누룩 이야기 끝. 저 와줘라 너.